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 한 편 살펴봅시다. 현덕님의 하늘은 말 것만 지금 시작합니다. 잘 숨겨놓은 공이 없어졌어요. 숨겨놓은 구멍에 팔을 넣어서 열심히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숙모와 마주칠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 숙모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숙모가 공에 대해서 알아차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문기는 또 깜짝 놀라죠.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쌍안경이 없어졌죠. 아, 문제가 생겼네요. 곧 작은아버지가 들어오실 거고 일이 생기겠네요. 문기는 책을 펴들지만 눈이 아물아물하고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전혀 글이 읽히질 않죠.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숙모 심부름으로 고기 한 근 사러 고깃간에 갔죠. 늘 손님이 많은 고깃간이었죠. 줄을 섰다가 자기 차례에 고기를 샀는데 그리고 지전을 한 장 줬는데 그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 돈으로 9원 몇 전을 주는 거예요. 문기는 헷갈려요. 자기가 준 지전이 10원짜리였는지 1원짜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줄 때는 당연히 1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문기는 돈과 주인을 번갈아 쳐다보죠. 생각이 복잡하죠. 그런데 주인은 고기 써느라 바쁘고요. 손님들이 많으니 문기는 뒤로 자꾸 밀려나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죠. 문기는 일단 숙모에게 혹시 1원짜리가 아니라 10원짜리였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수만이를 만나요. 수만이에게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수만이가 좋은 방법이 있다며 이런 제안을 해요. 일단 구원 말고 잔돈만 작은 어머니께 줘보라는 거죠. 그리 했는데 작은 어머니에게서 별 반응이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둘이 할 일이 있다면서요. 문기는 수만이 말대로 했고요. 작은 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그래서 수만이 말대로 구원을 들고 나옵니다. 이제는 할 일을 할 차례입니다. 할 일은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쓰고 팠던 곳에 돈을 쓰는 일이죠. 문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이 돈을 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죠. 수만이는 걱정 말라 하고요. 골목에서는 두려움에 떨렸는데요. 큰 길로 나오니 그 두려움이 하고픈 걸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변하죠. 둘은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을 사고요. 활동사진 구경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조그만 환등기계를 사서 동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일전씩 받자는 사업 계획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용돈을 만들자는 계획이죠. 둘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공이 없어졌고 쌍안경이 없어졌고 그리고 삼촌이 문기를 불렀죠. 문기는 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삼촌은 학교는 잘 다니느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과 쌍안경의 출처에 대해 묻죠. 문기는 수만이가 준 거라 답합니다. 삼촌은 꽤 비싼 물건들인데 수만이가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또 가끔 저녁도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촌은 문기에게 엄하게 한 말씀하십니다. 문기가 어렸을 때 문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뜬구름 잡으며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떡하냐는 말씀이셨죠. 옳은 말씀이죠. 삼촌 앞에서 뜨거워진 문기의 얼굴은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려 애써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수만이가 시켜서 했든 아니든 자기는 확실히 잘못을 했고 나쁜 데 빠진 게 맞죠. 그렇게 문기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제대로 바라봅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들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 문기를 키워주고 교육시켜 주시는 삼촌이죠. 그래서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겠노라고 엊그제도 다짐을 했는데 문기는 생각할수록 부끄럽기만 합니다.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챙겨요. 그리고 집을 나서죠. 어제까지만 해도 신나게 가지고 놀던 하얀 공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자기가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요. 쌍안경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 주머니에서 흘리듯이 그렇게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흐르는 강물에 공을 떠내려 보냈죠. 그리고 남은 돈은 종이에 싸서 고깃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고깃간 골목으로 돌아가서 그걸 그 집 앞마당에 던지죠. 시원해요.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했죠. 그리고 다짐하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수만이를 만납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만이가 문기를 찾아 문기내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수만이는 빨리 가자 합니다.
환등기계를 사러 가자는 거죠. 둘이 계획하고 약속한 거니까요. 문기는 싫다고 하죠. 그리고 돈도 이제 없다고 하죠. 수만이는 너 혼자 쓰려고 그러는구나.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합니다. 문기는 진짜라며 공도 쌍안경도 다 버리고 나머지 돈은 고깃간 집 마당으로 던졌다고 말하죠. 수만이는 못 믿죠. 전혀 못 믿고 비아냥대죠. 고깃집 마당으로 던졌다고? 핑계가 참 그럴듯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끝까지 문기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이는 아무래도 좋으니 돈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문기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하자 수만이는 문기의 멱살을 잡아요. 이게 그래도 계속 잡았대네 하면서 말이죠. 마침 지나가는 어른이 있어 그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수만이는 내일은 안 만나냐?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말을 남기고 가죠. 다음날 아침 문기는 학교에 가는 길에 큰 길가 나무 판자에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가 크게 쓰여 있는 걸 발견하죠. 문기는 당황하고요. 수만이는 길 건너편에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웃고 있죠. 그 이후로도 수만이는 문기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툭툭 치고 부딪히고 하면서 신체적으로도 괴롭히죠. 수만이는 또 문기를 협박해요. 네가 돈 혼자 쓰려고 하면 나는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협박을 하죠. 넌 네 맘대로 해. 난 내 맘대로 할 테니 모두 다 발설해버리겠다. 막 이렇게요. 수만이는 자기가 발설하면 문기는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경찰에게도 붙들려 갈 거라고 하죠. 수만이는 교실 칠판에도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라고 크게 써놓죠. 선생님이 누구 장난이냐며 별말 없이 지웠는데요. 그렇게 지워질 때까지 문기는 눈앞이 캄캄했죠. 문기가 집에 가는 길에 수만이가 몇 걸음 뒤에서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아이는 000 했다지를 반복해서 말하고요. 나중에는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라고 중얼거리며 따라오죠. 도적지를 거꾸로 질적도라고 한 거죠.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아, 죄송해요. 감정이입이 지나쳤네요. 문기 집 앞까지 오자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지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일은 진짜 발설하겠다 하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집에 갔더니 아랫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와 숙모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 붙박이장에 지점 몇 장이 놓여 있었죠. 문기는 그걸 훔쳐요. 그리고 수만이에게 가져가서 수만이 얼굴에 던져요. 마치 뺨을 때리듯 그렇게 던져버리죠. 문기는 정처 없이 걷죠. 사거리를 지나 또 사거리를 지나 계속 걸어요. 작은 어머니의 돈을 갚으면 될 것 아닌가? 밥도 덜 먹고 학용품 아껴 쓰고 옷도 조심히 입고 그래서 조금씩 갚으면 될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해봐요. 그런데 합리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공원으로 거리로 뱅뱅 돌아요.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왔죠. 숙모는 문기에게 물어요. 혹시 붓장 안에 돈 받냐고요. 문기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점순이 그 앙큼한 년이 자기 돈을 집어갔다고 그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날 밤 아랫집 심부름을 하던 점순이는 집주인에게 맞고 쫓겨나서 울고 있었죠. 학교에 갔는데 첫 시간이 공교롭게도 수신 시간이었고요. 더 공교롭게도 주제가 정직이었죠. 그냥 평범한 시간이었는데 문기는 자기만을 위한 도덕 수업, 정직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죠.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실 뒤 버드나무 옆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언제나 그랬듯 하늘은 맑고 푸른데 문기는 그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요. 문기는 예전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었죠. 늦은 오후에 문기는 담임 선생님 댁을 찾아가요. 몇 번 망설이다가 겨우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고백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와 달리 선생님이 너무 부드러워서 애가 울어서 사모님이 들락날락해서 손님이 와서 그래서 자백을 못하고 그냥 나와요. 그렇게 선생님 댁까지 찾아갔는데 자백을 못하고 나오니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게 두렵죠. 숙모가 두렵고 삼촌이 두렵고 점순이가 두려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삼거리를 지나치고 있을 때였어요.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비키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문기는 정신을 잃죠. 차에 치인 거였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뜨고요. 작은아버지가 보이네요. 작은아버지가 묻죠. 나 누군지 알겠냐고. 문기는 작은아버지라고 답하죠. 아니, 답한 게 아니라
작은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말을 꺼내려고요. 그리고 문기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 자기가 잘못했던 일, 고깃간, 거스름돈, 수만이, 점순이, 담임 선생님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니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고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죠. 내일은 하늘이 맑아질 거고 문기가 그 하늘을 떳떳하게 마음껏 쳐다볼 수 있게 되겠죠.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 소년의 실수와 그로 인한 고뇌를 그린 소설. 이 소설은 1938년 소년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